안녕하세요. 디자인 연지쌤입니다. 저희 웹디자인 기능사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커리큘럼 지금 듣고 계시고요. 일단 레이아웃, 홈페이지를 이루는 레이아웃을 잡는 연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유형으로 A, B, C, D, E형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오늘 A형에 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시키시고요. 익스플로러에 앞으로 연습 파일을 쌓아둘 폴더를 불러와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드실 건데 그 새로운 파일의 이름은 기초 1 빼기 레이아웃 빼기 A형 점 html이라고 확장자까지 꼭 적어주도록 하세요. 엔터 해서 여기 앞에 이렇게 코드 모양이 활성화되면 제대로 된 HTML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익스플로러는 한번 파일 만들고 선택했으면 이 뒤로 볼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왼쪽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비활성화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을 때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세요? 고 라이브라고. 고 라이브를 누르면 해당 HTML 파일을 익스플로러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매번 하지 않아도 그냥 저장만 함으로써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HTML 정보가 반영돼서 익스플로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고 라이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배치시켜서 계속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 1 빼기 레이아웃 빼기 A0.html 기본 세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느낌표 누르고 탭 누르면 저희 에밋이 기본 태그를 쭉 불러와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만 고칠 게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HTML 뒤에 랭 하고 오는 속성은 이 HTML은 이런 랭구이지,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저희는 영어 사이트가 아니고 KO, 코리아, 한글 사이트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타이틀 부분은 해당 사이트의 제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A형 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만들 모든 태그는 바디에 오게 될 거고요. 앞으로 뼈대를 만드는 HTML 파일, 그리고 그것을 예쁘게 꾸며주는 CSS 파일, 그리고 거기에 움직임을 추가해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총 3가지 파일을 다루시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HTML 파일 하나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타이틀 태그 아래 원래라면 CSS 파일을 연결해주는 링크 태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줄 스크립트 태그가 와야 하지만 저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고 HTML 폴더 안에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불러와 버릴 거예요. 자, 헤드랑 타이틀이랑 헤드 사이에 이렇게 괄호를 열고 스타일이라고 적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이 속에다가 CSS 문법을 적어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HTML 뼈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이라 함은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가를 뜻하는데 저희가 만들게 될 지금 A형 레이아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 눈을 끄고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헤더 영역이라고 해서 보통 시험에서 A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있는 칸은 B 영역인데요. 보통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은 C 영역인데요. 보통 컨텐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고요. 마지막 영역은 D 영역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푸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머리, 헤더, 그리고 발, 푸터,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콘텐츠,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보통 지칭을 해요. 자, 자세히 보시면 A 영역은 이동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B 영역은 둥분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에 C 영역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3등분 되어 있고요. 다음에 D 영역은 불균등하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디 태그 속으로 들어와서 쭉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태그를 적어 줄 건데, 자, 여기에 전체를 감쌀 디바이드 태그 하나 적어 주실 거예요. div 태그는 하나의 공간을 나누는 태그로서 흔히 박스라고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id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id 패스워드 할 때 그 id예요. 자, 첫 번째 div의 id는 월앱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라는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아이 속에는 총 div가 4개가 오게 될 텐데요. 괄호 열고 div 괄호 닫고 를 총 4줄 만들어 주실 건데, 자, div를 4개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div를 열고 div를 한번 닫으신 다음에 이 줄에 커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를 누르면 똑같은 줄이 그 밑에 복사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emit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냥 그 괄호 여는 거 없이 바로 div라고 적은 다음에 div 태그가 곱하기 4개만큼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놓고 탭 누르시면 div가 총 4줄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에 이 div들도 각각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다 똑같은 div라고 하면 제가 이 div한테만 어떤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 월앱 속에 있는 div야 라고 부르면 이 4명이 전부 다 대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명 한 명 지칭할 수 있도록 이름을 다 부여해 줄 건데요. 자, A, B, C, D까지도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저는 id로 이름을 부여할 거고요. 이 아이의 이름은 A. 다음에 쭉쭉쭉 붙여줄 겁니다.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 해서 자, 월앱 안에 A, B, C, D 영역 일단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를 4등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로 넘어와서 자, 이 부분만큼은 HTML 속에 있는 CSS 파일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HTML 문법을 따르지 않고 CSS 문법을 따르게 되는 공간이에요. 자, CSS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꾸며줬을 때 그 앞에 붙이는 아이를 선택자, 그리고 뒤에 오는 스타일 속성에 대한 부분을 선언 블록이라고 하는데, 자, 누군가를 선택할 때 div 태그를 선택하고 싶으면 그냥 div라고 적으면 되지만 특정 이름이 붙어있는 div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id로 이름 붙였을 때는 샵 클래스로 이름 붙였을 때는 점을 앞에 추가해서 이름 그대로 적으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d로 이름 붙인 월앱이라는 이름의 div를 선택할 때는 앞에다가 샵 붙이고 월앱이라고 적어주면서 선택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div야 라고 불렀으면 총 지금 5명이 대답을 했을 텐데, 자, 이름이 id로 이름이 붙여진 월앱이라는 아이야 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딱 이 아이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샵 월앱한테 뭘 줄 거냐? 레이아웃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석이에요. 메모장 같은 거예요. 자, 레이아웃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로값, 그리고 세로, 그리고 정렬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정렬만 줘서는 아직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경색을 꾸준히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이 틀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월앱이라는 아이는 가로라는 속성은 width를 씁니다. 가로가 1200 픽셀이고요. 세미콜론.
자, 월앱이라는 선택자 뒤에 이렇게 대괄호라는 선언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걸 꾸미겠다, 가로를 꾸미겠다라는 속성이 온 다음에 콜론이 오고요.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속성 값이 오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자, 가로는 1200 픽셀이고요. 그리고 높이, 하이트 값은 7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일단 넘어가고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000으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볼까 해요 라고 지정한 다음에 라이브 서버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가로가 1200 그리고 세로가 700인 박스가 만들어졌고 배경색이 검정색이라서 저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왼쪽 위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왼쪽 정렬 혹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문제가 나와요. 왼쪽 정렬은 기본 정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운데 정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자, 박스를 가운데로 갖고 오고 싶다 할 때는 마진이라는 속성, 외부 여백을 주는 속성이고요. 상하로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좌우로는요, 자동으로 값을 부여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오는 외부 여백이 동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옵션 값을 설정하면 박스가 가운데로 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박스를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제일 큰 월앱에 대한 스타일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로 큼지막한 아이들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아볼 건데 이 아이들 또한 이름이 ID로 부여됐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앞에 샵 붙이고 A, 그 다음에 괄호 쭉쭉쭉 복사해 볼게요. A 말고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 자, A, B, C, D에 대한 레이아웃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렀고요. 자, A의 가로값. 자, 제가 가로값을 입력할 때 그냥 width라고 치기도 하는데요. MEC 편한 점이 자, W로만 쳐도 자주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width는 W라고 누르고 1200이라고만 입력해도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width에 1200 픽셀이다 라고 자동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자, 엔터 누르고 H는 100이다 라고 하면 높이는 100 픽셀이다 라고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고요. 다음에 정렬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박스에서 자, A 영역, B 영역, C 영역, 너무 크게 그렸네. D 영역 이렇게 가로로 4등분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건데 뭐 딱히 정렬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가로가 전체가 꽉 차기 때문에 정렬이라 하면 A, B, C, D가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는 점. 자, 근데 HTML 코딩에서 div라는 아이는 블록 성질에 속하는데 블록 성질을 띠고 있는 div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양 옆으로 누군가가 나란히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렬이 위에서 아래입니다. 해서 따로 저희가 건드릴 정렬은 없고 눈에 보기 좋게 백그라운드 컬러만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밋의 편한 점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용어가 굉장히 길죠. 이걸 B, G, C라고만 입력해도 알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인식한다는 점이에요. 자, BGC라고 입력한 다음에 탭 누르면 바로 색상 값을 입력하는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999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연한 회색이 깔리게 될 겁니다. 다음. 자, B영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로가 1200, 세로가 여기는 3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777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지금 두 번째 줄까지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C영역 가로값 1200 픽셀.
그리고 세로값 2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555라고 입력해보면 좀 더 진한 회색이 세 번째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얼핏 봤을 때는 이미 네 줄로 나눠진 것 같겠지만 저희 눈에 보이는 맨 마지막 줄 검정색은 월앱에 대한 색깔이지 샵 D에 대한 색깔이 아니죠. D 또한 가로 세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로값 1200픽셀, 세로값 200픽셀, 그리고 BGC 백그라운드 컬러 333. 세로를 100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다음 더 세분화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사실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었죠. A 속에 공간을 나누는 태그를 두 개 더 추가해 줄 겁니다. div가 두 개. 자, 이 A 속에 있는 div의 이름은 클래스로 이름을 부여할 거고 A1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밑에 있는 i는 A2. 자, id와 클래스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태그에 이름을 부여해주는 속성인데요. id는 이 파일에 이름이 A인 태그는 이 아이 혼자예요. 한 파일에 한 번밖에 쓰일 수 없는 게 id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고 큼지막한 아이들한테 id로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아이예요. 이 HTML 파일에 A1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는 몇 번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 클래스는 저희 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 친구들 하면 한 20명 되겠네요. 자, 1학년 일반 중에서 김땡땡아 라고 했을 때가 아이디예요. 1학년 일반의 김땡땡은 단 한 명이겠죠. 저는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자, 클래스로 이름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고요. 자, 다음 B영역은 따로 나누어진 게 없었고요. C영역은 균등하게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C영역 속으로 파고들어서 div를 총 3개 만들어 줄 겁니다. 탭. 자, 첫 번째 div 이름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이름을 부여할 거고 C1 쭉 연결해서 C2, C3이라고 이름 입력할 거고요. 다음에 D 영역 안에도 불균등하긴 했지만 총 3등분 되어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div를 총 3개로 이름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부여할 거고 D1, D2, D3. 자,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 뼈대는 끝이 나고요. 바로 위로 올라와서 스타일 속에 마저 CSS 적어줄게요. 자, CSS가 쭉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을 때 어디쯤에서 멈춰야 될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석을 활용해서 공간을 분리해주기도 합니다. 자, 주석이라 함은 태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메모하는 공간인데요. CSS 파일 안에서는 주석을 어떻게 다느냐, /별 그리고 별 슬래시 해서 이 속에다가 주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공간을 나눌 때 보통 는 이렇게 쓰면서 자, 여기가 A에 대한 영역이야 라고 눈에 띄게 적어주는 편이에요. 자, A에 해당하는 부분, A 속에 뭐가 있었냐? A1이 있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이름이 부여가 됐었죠. 저희 id로 이름이 부여됐을 때는 CSS 파일에서 선택할 때 앞에 샵을 붙였고요. 클래스로 이름이 부여된 아이들은 CSS에서 선택할 때 앞에 점이 붙습니다. A1 앞에 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1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하나 복사해주고 A2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쭉쭉쭉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추석줄 복사해서 여기에 이번엔 B는 등분이 없었으니까 바로 C. .C1, C2, C3. 다음에 D 영역 .D1, D2, D3 으로 미리 세팅해 주고요. 자, A 속에 있는 A1과 A2에 대해서 또 레이아웃을 짜볼 건데 레이아웃의 기본은 가로, 세로, 정렬, 그리고 배경색이에요. 자, 가로 값은 200픽셀 할 거고요. 세로 값은 이 부모 자체가 100픽셀이었죠. 자, 100픽셀. 자, A 영역이 이렇게 생겼고 A 영역의 가로는 1200이었고 A의 세로는 100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 비율로 등분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오는 네모가 A1, 두 번째 오는 네모가 A2가 될 겁니다. 자, 이 A1은 가로는 한 200 정도 잡으면 이만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200을 줬고요. 자, 다음에 높이 부분인데요. A의 높이가 100이기 때문에 꽉 차게 들어오려면 높이가 100일 수밖에 없어서 100픽셀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정렬에 대해서는 아직 손볼 게 없고 백그라운드 컬러 BGC 해서 이번에는 111 넣어볼게요. 자, 다음 A2. 자, A2의 가로는 1200에서 200을 뺀 1000픽셀이 될 거고요. 높이는 마찬가지로 100픽셀이 될 겁니다. 자, 눈으로 구분하기 쉽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올 거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333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가로가 1000이고 높이가 100인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를 만들고 저장까지 했는데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까지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라이브 서버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무언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모든 A, B 그리고 A1, A2를 div로 태그를 해놓은 상태인데 div는 블록 성질이라고 해서 옆에 누군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영역 안에 A1을 만들고 A2를 만들었을 때 이상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거지만 빈 공간을 알아서 채워서 오는 거지만 이 아이들은 옆에 누군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A2의 위치는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옆으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정렬에 관련된 속성을 써주는 겁니다. 자, 플롯의 레프트라는 속성을 쓸 건데요. 자, 플롯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코딩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무언가 박스를 가로로 정렬할 때는 가로로 정렬하고자 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플롯 레프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2에만 플롯 레프트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A1에도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A1한테 플롯 레프트 추가할 거고요. A2한테도 플롯 레프트 추가할 겁니다. 하고 저장했더니 이렇게 헤드 부분에 약간 2대8 비율로 나란히 박스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좀 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게 A1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111이 아니고 샵을 떼고요. 고유명사인 레드를 적어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A2는 333이 아니고 핑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좀 더 눈에 띄죠? 알아보기 쉽죠? 다음, 자 C1에 대한 레이아웃 잡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가로 C 같은 경우는 1200을 균등하게 3등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200 나누기 3인 400픽셀 진행할 거예요. 자, C 영역의 높이가 200픽셀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높이는 200픽셀로 진행해 줄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BGC 이번에는 블루
해볼 거고요. 자, 다음에 C2에 대한 부분 가로값 400, 높이 2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블루 라고 정해줄 거고, 다음에 C3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위드 값 400, 높이 200, 백그라운드 컬러는 퍼플 이라고 적어줄 건데, 지금 라이브 서버를 보니까 파랑색과 하늘색과 보라색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차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C1, C2, C1, C2, C3가 div 태그라는 블록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로 마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아이들을 서로가 친밀하게끔 나란히 가로로 정렬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모든 아이들 C1, C2, C3 모두에게 플롯 레프트라는 속성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C1 그리고 C2 그리고 C3 모두에게 하나한테만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두 명한테만 줘서도 안 됩니다. 모두에게 플롯 레프트라는 아이를 줌으로써 가로 정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D1, D2, D3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D영역이 이렇게 생겼다면 D영역 D1, D2, D3는 불균등하게 3등분 되어 있었어요. 한 이런 느낌으로. 자, 저희는 D1한테는 200픽셀, D3한테도 200픽셀 줄 거고요. 1200에서 200, 200 빼면 800 남죠? D2는 800픽셀로 가로값을 줄 겁니다. 자, D1의 가로는 200픽셀, 세로는 D1의 높이랑 마찬가지로 1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 하겠습니다. 다음 D2의 가로값은 200픽셀이 아니고 800픽셀. 그리고 높이는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 해볼게요. 옐로우. 다음에 D3의 가로는 200. 세로는 100.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 할게요. 자, 라이브 서버 확인해 보시면 그린, 옐로우, 오렌지인 박스가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div로 태그했기 때문에 div가 블록 성질이기 때문에 블록 성질인 div들은 옆에 누군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정렬되는데요. 자, 이 아이들을 가로로 정렬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엇? 플롯 레프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D1한테 플롯 레프트, D2한테도 플롯 레프트, D3한테도 플롯 레프트 추가하시면 라이브 서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이 가로로 나란히 정렬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아웃 A형 끝났고요. 저희는 다음 B형에서 만나요.